이번 CDR 2024는 프로젝터 강자들이 일제히 신제품을 발표한 이례적인 해였습니다. 앱손, 소니, JVC, 바쿠, 크리스티의 프로젝터 신제품을 하피TV가 국내 독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앱손 프로젝터 룸인데요. 별도의 룸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인데 홈셔터 룸처럼 꾸며놨죠. 스크린은 스튜어트로 보이고요. 전동형 텐션 스크린인데 화면 크기는 한 180인치, 20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프로젝터가 보이시죠? 프로젝터가 설치된 모습이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앱손 프로젝터 신제품 3종의 스펙 간단히 소개해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모델은 총 3종인데요. 아래로부터 QB1000, QL3000, QL7000입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은 앱손 고유의 3LCD, 여전히 LCD를 고집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리얼 4K가 아니라 2K 칩셋을 쓴 유사 4K 칩셋이라는 점이죠. 패널은 QB1000이 LS12000의 패널에 있고 있지만 상위 모델 3000과 7000은 패널 사이즈도 키우고 OLED TV에 적용되는 MLA를 추가해 밝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QB1000은 3300루멘, 3000은 6000, 7000은 1만 루멘을 달성합니다. 단 3000과 7000은 렌즈가 별매입니다. 3000과 7000은 밝기가 높아 홈셔터 모델이라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1000은 안막 처리된 전용룸에서 시연하고 3000과 7000은 불을 켠 환경에서 시연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의미죠. 가격은 북미 기준으로 각각 8000불, 15000불, 30,000불입니다. 스펙을 감안하면 저렴하다 볼 수 있지만 앱손의 단점은 LCD, 경쟁자보다 낮은 해상도와 해상력입니다. 스펙 예습을 마치셨다면 다시 앱손 쇼룸으로 들어가 보죠. 외곽이 어느 정도 있는 공간인데 밝기가 좋아서 그런지 화질이 썩 괜찮습니다. 화질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밝기가 괜찮은 거 외에는 아주 큰 특징은 못 느끼겠네요. 이게 안목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옆방에서 지금 하위 모델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모델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 밝기가 5000 루멘 이상이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빛을 어느 정도 상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QL3000 전시하고 있고요. 6000 루멘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는 초단조점 프로젝터를 120인치 스크린에 하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QL3000 모델일 거고요. 디자인은 전형적인 앱손 디자인이죠. 그리고 렌즈들 불량이라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QB1000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아마 이 모델이 관심이 제일 높으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8,000불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QB1000 블랙 모델인데 가격은 같습니다. 옆방에서 지금 전시 중이기 때문에 제스폴 차리오입니다. ISF 실제 주제자라고 말씀드린 그 사람입니다. 여기는 QB1000 시연룸이고요. 옆방은 좀 빛이 들어오는 환경에서 세션을 했는데 QB1000 이 모델은 전용 룸을 꾸며서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데모는 20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앱손 들어갑니다. 시연룸이고요. 시연룸을 되게 알차게 잘 꾸며놨네요. 시연룸 간단히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어트 전동 마스킹이고 스피커는 BMW 원래 이너 스피커인데 이제 밖으로 꺼내놨네요. 저희 시청실에서도 최근에 잠깐 있었던 모델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리어 스피커를 이너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칼레드스케이프랑 마란츠 리시버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터는 이렇게 위에 천장에 설치를 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제품이 QB1000이고요. 미국의 지역 딜러의 힘을 잘 빌린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꾸민 시연룸입니다. 앱손 데모 보고 나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되게 생각보다 이전보다 확실히 업데이트가 됐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인상이고요.
블랙도 좋았고 컬러 정확도도 좋았습니다. LCD라고는 좀 믿기 힘든 인상이었어요. 단점은 여전히 유사 4K라고 하죠. 리얼 4K가 아니라서 해상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패널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블랙 레벨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블랙이 뜬다는 느낌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 콘트라스트라든가 컬러 정확도가 우수했다는 점인데, 아까 제가 제이슨 더스탈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TV 슈트아웃 때 소개해드렸던 인물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현재 ISF 조엘 실버의 거의 2인자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앱손의 이번 프로젝터가 ISF가 참여해서 튜닝을 했고 이번에 쇼를 직접 ISF에서 직접 제이슨 더스탈이 캘리브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화질을 잘 튜닝해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모할 때 완벽한 캘리브레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부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스들보다 화질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단점이 있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튜닝이 잘 돼서 단점을 쉽게 좀 찾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데모였어요. 그래서 앱선한테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데모에서는 좀 인상적으로 보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다른 프로젝터도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정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있는 소니 부스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니가 이번에 프로젝터를 마이너 업데이트해서 내놨죠. 6100과 8100이라는 모델인데 네이밍을 이제 제품명 외에도 TV 라인업에 들어가는 브라비아 이름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6100은 브라비아 8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8100은 브라비아 9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헷갈리는 게 아닌가? 소니 입장에서는 프로젝터를 TV 라인업으로 들여와서 마케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삼성이나 LG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소니 브라비아 체험 공간이거든요. 좀 줄을 서야 돼서 줄을 선 다음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CDR 2024를 통해 발표된 소니 프로젝터 2종을 소개합니다. XW8100, 6100 두 모델인데 소니가 이번에 TV 브랜드인 브라비아를 프로젝터에도 붙였습니다. 프로젝터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으니 대신 TV와 같이 마케팅하겠다는 전략이죠. 스펙을 보죠. 패널은 0.61인치 4K SXRD로 이전과 동일하고 가장 큰 변화점은 120Hz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인플렉도 줄이면서 게이밍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광원은 레이저를 써서 각각 3400루멘, 2700루멘으로 높였습니다. 밝기 차이에 비해 가격차가 나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는 상위 모델에 끌릴 것 같습니다. 데모는 스튜어트 150인치 스크린에 매칭해 8100을 보여줬는데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경쟁자 JVC와 비교하면 6000불이 더 비싼데 최종 영상 품질은 JVC 쪽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능의 큰 향상이 느껴지지 않는데 가격을 높인 것을 보면 소니는 이제 프로젝터보다 같이 전시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프로젝터 시장에서 보여준 소니의 행보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깊게 남는 데모였습니다. JVC 데모를 왔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다고 해서 그 전에 제품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제품은 이번에 발표된 제품이죠. LG500이라는 제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4K 프로젝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소니랑 비슷한데 그보다는 그래도 조금 작아요. 2000루멘인 제품이고 HDMI 스펙은 18GBps니까 풀 스펙은 아니고 HDR10 플러스 지원 당연히 지원하고요. 필름 메이커버도, 그리고 ISF가 튜닝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하나 상위 모델인데 NG7이고요. 디자인상으로는 뭐 전형적인 JVC 디자인이고 단정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300 루멘이니까 300 루멘이 더 밝고요. 나머지 스펙은 거의 뭐 대동소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뭐 JVC가 만드는 DLP 0.47인치 DLP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크게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상위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NG900이고 이전 모델보다 밝기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좀 향상됐죠. 3300 루멘의 밝기를 갖고 있고 AK는 유사 AK 방식입니다. 실제 패널은 4K예요. 그리고 48GBps HDMI 2.1 풀 대역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 명암비는 15만 대 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쪽이 주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HDR10 플러스에 그 다음에 프레임 어댑터라고 하는 HDR 톤 매핑 기술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필름 메이커 ISF 인증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국내 지금 수입되지는 않고 있는데 한 3천만 원대 정도 되죠. 여기서는 가장 좀 그래도 주목할 만한 모델이 아닌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데모하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하위 모델, 한 단계 주니어 모델이 NG800이고요. 밝기가 2700 안시 루멘으로 한 단계 낮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AK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모델은 똑같이 DLP입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데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데모가 올해는 스튜어트 스크린이 똑같습니다. 칼레디 스케프라는 것도 똑같고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g it low. Yeah. And just bag it. Right, use your arms, use your legs, lift them up. Like this. She loves you. This about you all the time. Why the hell are you telling me this now? 방금 JVC 데모 보고 나왔습니다. 감사한 말씀드리면 NG500하고 NG900 신제품 두 모델 시연을 모두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NG500이었습니다. 중저가형 모델인데 와 화질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은 160인치 스튜어트 스크린에 쌌는데도 컬러 정확도라든가 안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훌륭했어요. 아니 소니는 아예 이 그레이드에서 상대가 되지 않겠는데요. JVC에 저는 그냥 압승이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다만 아무래도 밝기라든가 스펙이 떨어지다 보니까 HDR은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상이 되게 평면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컬러라든가 블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면적인데 근데 입문자들에게는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대화면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NG900은 물론 뭐 동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모델인 거는 제가 뭐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JVC 부스 와서 늘 호평했었잖아요. 그 수준입니다. 큰 업데이트는 없어요. 이전 모델보다 확연한 증가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증가는 조금은 있고 특히나 AK 영상에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AK 영상에서 해상력이라든가 컬러 표현력이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JVC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JVC가 어쨌든 제가 요 전에 이제 앱손 데모 보고 올라왔는데 앱손 때도 참 좋았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앱손은 오징어가 되네요. 이 해상력의 차이는 리얼 4K와 어쨌든 유사 4K는 경쟁이 굉장히 되기 힘들다. 화면의 정세함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물론 JVC도 진짜 동가격대 참 좋지만 제가 앞서 봤던 바코랑 비교를 하면 영상의 투명함, 그 다음에 SMB 순도, 그리고 컬러의 발색, 그리고 특히나 DLP 같은 경우에는 해상력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JVC도 열세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이고 특히나 NG500이 저는 오늘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좀 정식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JVC가 국내 홈셔터를 유저를 위해서 정식 수입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 JVC 데모였습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셔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자, 이번에는 3판식 프로젝터의 강자 중 하나죠. 영국 디지털 프로젝션 부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프로젝션이 지금 홈시어터 시장에는 좀 미온적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특히 이런 제품들은 3판식인데도 굉장히 슬림해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슬림해질 수가 있느냐? 광원을 별도의 기기로 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렌즈나 투사구만 있고요. 실제 RGB 레이저 광원은 밖으로 빼놓은 형태입니다. 큰 스크린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여기는 좀 그나마 좀 더 괜찮네요. 여기는 마이크로 LED 0.9mm 픽셀 피치의 제품 163인치라고 합니다. CDR-쇼에서는 이제는 점점 마이크로 LED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그 프로젝터인데요. 세틀라이트 시리즈인데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전 전시회에서는 광원을 옆으로 뺀 거를 같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잘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이크로 LED를 설치하고 있는데 1.2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5대 1 비율로 설치를 해서 약 크기가 한 190인치, 200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화질은 뭐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홈셔터 스크린의 명가죠. 스튜어트 부스 소개드립니다. 원래 창립자였던 스튜어트 가족들이 외부 투자 기업에 회사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혁신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스튜어트 스크린을 정말 오랫동안 레퍼런스로 사용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혁신이 참 드물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운드 스크린에서 퍼포레이트 THX가 인증했던 그 스크린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판매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퍼포레이트 스크린이 실제로는 밝기도 감소시키고 사운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리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선호하지 않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은 우븐이라고 하는 사운드 스크린들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들 뭐 SI, 스크린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세이모어 같은 경쟁자들이 그 스크린을 내놓고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스튜어트는 20년 동안 미온적으로 했다가 최근에야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부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튜어트 부스가 이제 굉장히 한 사람으로 과거의 브랜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지금 전시해놓은 걸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여기는 밝은 환경에서도 이제 화질이 잘 보인다고 강조하는 프로젝터가 바코네요. 아마 뇨르드 정도의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뇨르드 제품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스트림 프로라는 제품, 그리고 발론 엣지라고 하는 두 개의 스크린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샘플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동 스크린 프레임과,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예 프레임이 없는 형태의 스크린도 나오고요. 그리고 프레임이 굉장히 슬림한 형태의 스크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과거에 두꺼운 벨벳 프레임들이고, 그리고 이제 캐비넷이라고 하는 프레임 뒤에 조명이 설치된 라인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를 입힐 수 있는 프레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원단을 전시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스튜디오 텍 게인이 1.01, 그리고 저도 최근까지 썼던 스크린이죠. 스튜디오 텍 130 G4, 그리고 0.7의 그레이 스크린, 파이어크, 예전에 DLP 프로젝터가 처음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20년 전 스크린이죠. 그리고 팬텀, 네, 이거는 한 10년 전에 나왔던 신제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 시에라 스크린 아래에서 업라이즈로 올라오는 가장 잘 만드는 회사죠. 비비드 스톰에 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가구도 프로젝터가 수납이 돼서 이렇게 전동으로 나오네요. 야, 이거 정말 잘 만든 제품이네요. 이러고 이제 스크린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 네, 이렇게, 야, 이게 전동으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러면 초등부점 프로젝터 인테리어 해치지 않고 쓸 수 있겠네요. 야, 정말 잘 만든 제품입니다. 이 스크린은 삼성에서 같이 팔고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업라이즈 방식으로는 시에라 스크린에서 가장 잘 만드는 메이커입니다. 아직 비비드 스톤보다 가격이나 품질에서 능가하는 제품이 잘 없어요. 근데 쇼에서는 잘 안 나오다가 이번에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쇼에 나오는 잘 만들었네요. 국내도 소개됐으면 하는 멋진 캐비넷입니다. 투사거리가 제품마다 다르니까 이건 아마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겠죠. 프로젝터는 하이센스 모델입니다. 중국 모델이고, 하이센스가 요즘 프로젝터도 잘 만들고 있어요. 품질이 갑자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라이카에도 좀 공급하고 있죠. 옆에는 좀 다른 모델, 다른 렉에 설치된 걸 보여주고 있네요. 미국에는 이렇게 프로젝터나 스크린을 감추는 게 유행이라서 이런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고 인기도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크린 이노베이션 SI 스크린 부스 소개드립니다. 이번 쇼에서 알게 된 건데요. 스크린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미국 스크린 시장 1등이라고 합니다. 스튜어트가 주춤한 사이에 스크린 이노베이션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네요. 먼저 들어가면 여기에 스크린 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과거에 두꺼운 형태의 스크린도 고정형이 있는데, SI가 잘한 건 제로 엣지라고 해서 이 프레임을 굉장히 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손가락 하나 굵기죠. 이걸 통해서 굉장히 글로벌 히트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런 저가형 전동 모델 솔로라는 모델도 있고요. 여기는 플렉스 글래스라고 하는 글래스 타입의 스크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크린 사이즈가 좀 작긴 합니다만 사운드 스크린입니다. 마에스트로라는 사운드 스크린인데, 이 스크린은 퍼포레이트가 아니라 패브릭이에요. 보시면 그냥 일반 퍼포레이트 사운드 홀이 안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직을 뚫고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스크린을
때문에 스튜어트는 빨리 못 만들어서 시장에 지금 장악하는 데 실패를 했던 거고요. SI는 이 마이스트로 2가 꽤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홈셔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운드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에도 스크린이 있네요. 천장에 이렇게 스크린을 전시를 해놨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동 스크린이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스크린이 이번에 전시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저 위에 흰색이 스크린 캐비넷이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얇은 와이어로 스크린을 이렇게 떨어지게 한 겁니다. 보통 스크린은 저렇게 박스에서 스크린 화면까지 PVC가 좀 보기 싫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스크린은 딱 화면 사이즈만 스크린이 존재하고 그 사이는 이렇게 와이어를 통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영상 촬영 당시에는 이 제품이 기존의 제로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제로지 프로라고 합니다. 이전의 제로지는 최대 사이즈가 160인치였는데 제로지 프로는 무려 300인치까지 나온다고 해요. 300인치의 전동 스크린을 제조 가능한 메이커는 스튜어트가 유일했는데 드디어 SI가 해낸 거죠. 그리고 PVC로 이어진 형태가 아닌 와이어로 내려뜨리는 타입은 스튜어트에는 없고 SI가 유일합니다. 와이어 최대 길이가 무려 4.8m에 이른다고 하니 층고가 높은 주택이나 사업 공간에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CDR2024 프로젝터 경쟁 어떻게 보셨나요? 중가 시장에서는 앱손, JVC, 소니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만 하피TV가 꼽는 최종 승자는 JVC입니다. 인문계에서 JVC가 앱손보다 뛰어났고 상위 모델에서도 JVC가 소니보다 좋았습니다. 감탄을 자아냈던 하이엔드 프로젝터 바코의 헤임달, 네르투스 그리고 크리스티의 감상에 대한 이야기는 곧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